안녕하십니까, 진솔한편의 진솔입니다. 잠시만요. 좀 더워서 옷을 좀 벗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나이키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인데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 보면 멋스러운 디자인, 다양한 콜라보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편안함이 나이키의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어본 나이키 운동화들을 보면 웬만하면 다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직접 신어보고 느낀 가장 편안한 운동화 두 켤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나이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나이키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목2입니다.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이키 신발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퍼의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요. 신발끈 묶느라 소비하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고무가 처리가 돼 있어서 신발끈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무 자체는 잘 늘어나요. 탄성이 굉장히 좋은데 한번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쉽게 돌아옵니다. 이 기술력이 나이키에서 굉장히 잘 만든 포인트 같고, 저는 이 제품을 처음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 제품 구매하기 전에 이 제품을 먼저 구매를 했었는데 이 신발끈을 한번 묶어두면 잘 풀리는 경우가 없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풀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짜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신어보고 이제 신발끈도 없고 그냥 발만 넣으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신고 있고, 그럼 디자인을 살펴보면 신발의 어퍼 부분에는 에어맥스라고 적혀있고 양쪽이 다른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이키에서 요즘에 밀고 있는 게 이 니트 소재거든요. 니트가 손가락이 보일 정도로 얇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구멍이 뚫릴까 걱정은 했지만 여행 가서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 걸은 적도 있었고, 제가 작년 10월에 샀으니까 달에 한 10일 이상은 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튼튼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출시하는 니트 소재의 신발을 내구성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전혀 할 거 없습니다. 옷에서 니트라는 거는 보온성을 위해 만들어진 옷이고 잘 늘어나는 소재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나이키는 다릅니다. 역시 나이키. 그리고 옆모습을 보게 되면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뒷모습은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바로 아웃솔입니다. 베이퍼맥스는 이 아웃솔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출시되고 있는 에어맥스 솔과는 다르게 베이퍼맥스는 가운데가 뻥 뚫려져 있고 이곳저곳 다 뚫려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나이키 에어맥스 98 제품이고 이렇게 구부렸을 때 쉽게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유연하지 못한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베이퍼맥스는 다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신발인지 종인지 모를 정도로 그건 약간 오바다. 이게 신발이 이렇게 접혀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기술력이 바로 베이퍼맥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에어가 중간중간 뻥 뚫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가능한 거고, 내구성 문제를 많은 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에어가 잘 터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심조심 신었거든요, 진짜. 조심조심 돌멩이도 안 밟고 그렇게 신었는데 요즘은 돌멩이도 막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튼튼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 에어가 터지면 나이키에서 AS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이 신발 처음 신어보고 와, 이런 신발이 다 있나? 양말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니트 소재에서 주는 그 포근함이 있거든요. 발을 잘 감싸주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소재 자체가 얇기 때문에 두꺼운 양말 아니고서야 발이 약간 시렵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 고르는 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 사이즈로 갔어요. 신발끈이 없는 형태다 보니까 오버사이징을 해서 꽉끈을 할 수도 없어서 정 사이즈로 가거나 혹은 발볼이 크신 분들은 절대 10mm 안 됩니다. 5mm까지만 제가 허락해드릴게요. 허락?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쿠션감인데, 요 뒤꿈치 에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쿠션감이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기존의 에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베이퍼맥스의 에어를 한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양말에다가 에어를 달아놨나? 혹은 신발이 이렇게까지도 편할 수가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베이퍼맥스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 상품, 전 컬러가 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구하지 못하는 신발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공홈에도 몇 켤레 남아있고 중고시장에도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키에서 베이퍼맥스만큼이나 가장 편안하고 느낀 신발은 바로 리액트 엘리먼트 87입니다.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 베이퍼맥스만큼이나 미래지향적인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요 어퍼 보이시나요? 요 얇은 거? 너무 얇아서 발가락, 아니 지금 손가락도 이렇게 비치는데 이게 얼마나 얇냐면 비닐 정도로 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많이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터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역시 나이키의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말로 디자인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신발이고 스우시 로고가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뒷모습에도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습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나이키 신발들 중에서 이 신발이 가장 디자인이 만족도가 높은 신발입니다. 아웃솔을 보게 되면 이게 리액트 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발에 붙여진 이름이 리액트 엘리먼트 87인데 리액트 시리즈에는 55 아니면 리액트 IPA인가? 그런 제품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리액트 87 제품이 가장 디자인도 멋있고 착화감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먼트 87 제품에 아웃솔만큼이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요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이 다른 제품과 다르게 코르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성적인 느낌도 느낄 수 있고 요 코르크 자체가 신으면 쓸수록 내 발 모양에 딱 맞는 나만의 신발을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아웃솔과 깔창이 더해진 착화감을 느껴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우선 어퍼의 두께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마치 비닐 같은 유연성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신발은 정말 아웃솔이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쿠션감이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리액트만의 아웃솔 느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제품을 처음 경험해보고 에어가 없는데도 쿠션감이 이렇게 좋은 신발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베이퍼맥스만큼이나 유연하진 않지만 신었을 때의 느낌이 베이퍼맥스 못지않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는 꽉끈을 하시려고 너무 오버사이징을 해버리면 발이 이 부분에 있을 거예요. 속이 훤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붕 뜨는 걸 나도 알 수 있고 상대방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사이즈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사이즈는 크게도 나오지 않고 작게도 나오지 않은 제품이라서 평소 신으시는 신발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한 두켤레는 정말 편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기에도 좋고 여행용으로 진짜 이만한 아이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떠날 때 이 두켤레는 꼭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